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유스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기록들을 대부분 갈아치워버린 이승우. 이승우가 한창 리틀 메시로 불리면서 유럽의 유스 리그를 정복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소리 없이 또 한 명의 신성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승우의 아우라가 너무도 엄청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강인의 존재와 그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유럽 축구 매니아층에서만 슛돌이 이강인의 존재와 가치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언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강인은 유럽 축구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승우는 유럽의 변방 클럽들을 거치다 이제는 국내 리그로 돌아와 비로소 자신의 포텐을 조금이나마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이승우가 유럽의 변방 클럽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축구 신화는 이승우를 응원하며 라는 타이틀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승우의 부진을 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천재 이승우의 멘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최고의 재능으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최고의 역할로 자신을 과시하던 천재는 그러한 환경에서 나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자칫 몇 번의 실패가 곧바로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우는 유스 레벨에서 성인 레벨로 올라가면서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성인 레벨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높은 레벨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이승우 역시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무대에서 이승우의 이러한 정체와 부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적 요소는 이승우의 피지컬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지컬이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 유스 레벨에서는 이승우의 재능과 기량이 충분히 통했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이승우의 기량은 피지컬적인 한계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이승우의 순간 위빙과 피벗 플레이 등은 훌륭하지만 러닝 스피드와 드리블 스피드에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피지컬과 스피드를 축으로 하는 유럽 무대에서는 고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천재들이 좌절감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승우가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렸던 이승우의 다소 절제가 부족한 은행들이 더해지면서 이승우의 역량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우가 국내 리그에서는 중앙 스트라이커보다는 사이드에서 윙포드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한 이승우의 피지컬적인 제한과 그리고 그나마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이드에서 윙포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승우가 아예 미들로 내려와서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즉 바르샤의 이니에스타와 같은 다소 처진 공격형 미들에서 뛰거나 아니면 아예 사비와 같이 공수를 조율하는 링크형 미들로 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승우가 일단 볼키핑과 볼터치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샤 시절에 체화되었을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 그리고 감각적인 역량 등 역시 이승우가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승우와 같이 최전방 공격수로서 상당한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이 미들로 내려와서 공수의 링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승우와 같은 공격 출신의 미들은 공격수의 생리와 움직임에 대한 학습이 체화되어 있고, 따라서 최전방 공격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감각적이면서 또한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우의 포지션 변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트라이커로서의 이승우의 피지컬적인 핸디캡과 퍼포먼스에서 폭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승우의 기본기와 창의성은 안정적인 링크형 미들로 경험만 쌓는다면 월드 레벨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승우가 중앙 공격수로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이승우가 유스 시절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당시의 공격수로서의 재능과 역할을 되살리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우가 최전방 중앙 스트라이커로 다시 맹위를 떨치려 한다면 가장 좋은 롤 모델의 예로는 브라질의 호마리우가 있습니다. 역대 브라질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펠레, 지코, 호나우두, 히바우두 등이 생각나지만 호마리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마리우는 적어도 히바우드 이상의 선수이고, 전성기 시절에는 호나우두 못지않은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월드 클래스 공격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 전성기 시절에는 브라질 국대의 부동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런데 호마리오는 피지컬도 이승우와 비슷한 편이고 스피드도 역시 이승우 필이 날 정도이고 골을 포착하는 순간 움직임과 센스 역시 매우 뛰어났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이승우와 호마리오는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승우가 공격수로서 다시 부활을 할 수만 있다면 호마리오의 플레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내 리그에서 이승우가 호마리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대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미들필더 출신의 둥가가 감독을 맡으면서 비로소 시스템 축구와 압박 축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을 정도로 그 이전에는 선수들의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공격지향적인 낭만 축구였고 중앙 공격수들에게 부단히 볼을 찔러주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준의 미들진에서 부단히 그리고 빠르게 공급되는 최전방으로의 지원을 호마리오가 받아 쓰는 개인 역량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브라질 공격 패턴이었고 따라서 호마리오가 그런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수준의 브라질의 미들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리그 수준에서는 이승우에게 그런 퀄리티의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미들 자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승우가 국내 리그에서 호마리오와 같은 플레이를 갈고 닦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우가 호마리오와 같은 플레이를 해낼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승우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이라면 이승우에게 호마리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호마리오의 플레이를 지금 선수들과 비교하자면 가장 유사한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로는 맨시티의 공격수인 훌리안 알바레즈를 들 수 있습니다. 알바레즈는 단신이지만 순간 스피드와 동물적인 감각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알바레즈는 거의 원탑으로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필 포든, 도쿠 등이 2선에서 지원을 하고 로드리가 후방에서 키패스를 찔러주고 이를 알바레즈가 간결한 플레이로 골로 연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선발로 나서는 경우에는 섀도우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면서 홀란드를 지원함과 동시에 세컨드 볼로 골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맨시티의 레전드이자 최고의 공격수였던 아구에로는 탄탄한 피지컬로 버티면서 박스 안에서 피벗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알바레즈는 순간 스피드와 매우 간결한 볼 터치만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승우는 알바레즈의 유형의 플레이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승우가 국대에 참여하고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다면 우리 국대에 매우 강력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좁은 박스 안 공간을 마치 송곳으로 찍어내듯 키패스를 찔러주는 이강인의 역량과 좁은 공간을 스피드와 순간 동작으로 침투하면서 간결한 볼 터치의 골을 만들어내는 이승우의 역량이 어우러진다면 이것은 이강인의 재능을 더욱더 제고하는 동시에 이승우의 공격수로서 최대 장점인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의 활약만으로도 이승우가 국대에 승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황의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조기성만으로는 효과적인 공격 전술이 어렵고 그나마 손흥민과 황희찬이 더블 스트라이크로 번갈아 가면서 박스 안을 공략하는 정도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차례의 이강인의 환상적인 키패스들이 모두 무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강인의 재능과 감각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우가 과거 바르샤 유스 시절의 재능과 감각을 회복하여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다면 이승우가 공격수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승우를 국대에 승선시켜서 이승우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격 옵션과 패턴을 연구해보는 것은 이승우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대표팀의 전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과 이승우의 잠재된 포테니스로 만나 시너지를 이룬다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사에서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공격 두오의 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마, 리우, 승우 천재의 DNA는 변질되지 않는다. 다만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다. 월드 레벨의 선수로 이승우의 부활을 응원합니다. 이승우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